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값 상승률 최고를 찍고 있다 라는 지역, 3기 신도시 공급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지역, 시흥입니다. 올해 상반기에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1년치 상승률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다. 그런데 상승률은 높아지는데 거래가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냐 했더니 시흥 1등, 고양이 2등, 동두천, 의정부. 노선만 5개래요. 제2경인선, 신구로선, 그리고 소사대곡선과 신안산선, 그리고 월곶 판교선 개통 예정이고, GTX 신호선 금정 분기선에 대해서 오이도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예비 타당성을 검토하고 호재가 될 것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집값 뜬다라는 데는 대부분 다 뭐 물고 늘어진다? GTX. 자, 그러면서 어깨에서 판 줄 알았더니 뭐 기린이었다 하면서 뭐 3주택자 B씨는 뭐 매도한 지역이 집값 폭등해서 힘들어 죽겠고, 근데 세금 생각하면 답답하고, 아이한테 물려주지 뭐 못한다, 양도세는 너무 비싸다, 양도세를 수억씩 내야 한다. 아니 그러면은 양도세는 뭐예요? 양도 소득세죠. 여기서 소득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랑 같이 내는 거예요. 많이 번만큼 많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올라서 1억에 대해서 세금 냈으면 되는 건데 안 내고 버티고 안 팔고 버티고 하면서 양도세 키운 거죠. 그래서 소득이 많을수록 양도세는 크다. 거기에 플러스로 다주택이니까 준 거다. 이건 불로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산 거니까. 요건데 투자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진단이고,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위한 양도세 강화 정책 아니에요. 개소리예요. 누가 이런 개소리를 해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위한 정책은 보유세 강화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왜곡해서 정부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하고 있다, 잘못된 진단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매물 출회를 위한 건 보유세 강화다. 그럼 양도세는 왜 강화하느냐? 양도세랑 취득세 강화는 뭐를 막기 위함이에요? 투기 유입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으면 다주택들이 더 집을 많이 사죠. 어차피 보유세 좀 내더라도 차익 올리고 양도세 취득세 떼더라도 그게 더 크니까. 근데 양도세를 확 올려버리고 취득세를 확 올려버리면 수익 내기도 힘든데 수익 내도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다주택 투기 수요들이 억제가 되는 거다. 지금도 보면은 어디로만 몰리고 있어요? 다 여기만 몰리고 있지. 1억 미만 꼬마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1억 미만이 가격이 1억 미만이 아니고 공시가격이 1억 미만. 왜? 공시가격 1억 미만에다가 읍면동 같은 지역은 양도세 중과도 피하고 취득세 중과도 피한다. 그러니까 여기 투기 수요들이 몰리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은 투기 수요들이 몰리면서 지금 억제되고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실수요들이 돈이 없어서예요. 왜? 돈은 원래부터 없었는데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보통 실수요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대출이 막히니까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힘들어졌다. 그런데 여기 투기 수요들은 돈이 많아요. 차익을 이미 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유입되게 된다면 집값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였다? 2009년 3월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이번 정부에서도 한 번 한 적 있죠? 10년 이상 보유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산다고 해서 6개월 양도세 중과 완화한다고 해서 올라요? 내가 낼 때는 어차피 양도세 중과되는데 지금 사봤자? 그러니까 투기 수요 유입이 적었죠.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냥 유예해줘 버리니까. 투기 수요들 확 들어오면서 가격이 다시 떴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는 시기여야 되는데 무리하게 뛰었다가 2013년까지 장기적 침체 맞이했다. 평택, 시흥 이런 데가 왜 많이 올라요? 갭 투기 많이 들어가서 가격 올리는 거는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들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올리는 게 있고 담합이나 이런 걸로. 어때요? 지금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안 되는 아파트들은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매매가 띄우니까 전세가 같이 띄우고 있는 거죠. 임대차법 때문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지. 금리 떨어져서 시점이 임대차법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전세가 상승이 시작됐는데 왜 아직도 임대차법 탓을 하느냐. 재계약률 엄청나게 늘어났더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한 거 안 보이냐.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니들이 만든 거지. 임대차법 나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710 대책 때문에 올랐대요. 617 대책 때문에 올랐대요. 전세가가. 그러다가 임대차법 나오니까 임대차법이 가장 명분 삼기 좋으니까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그랬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2번 떨군 5월부터 상승폭이 확 늘어났다. 자, 매물 어때요? 매물 증감은 몰리면서 떨어졌다가 3월에 공시가격 발표되니까 늘어났다가 안 팔리니까 5월에 뭐 부랴부랴 증여성 거래들 나왔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다. 전월세 매물은 줄어든 상황이다. 그리고 갭투기 매매는 평택 다음으로 많다. 즉 투기 수요들이 유입되는 지역들이 가격 상승폭이 높다. 수요 억제 정책을 더 이어가야 한다. 지금처럼 공급만 때릴 것이 아니라 공급도 하면서 수요 억제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수요 억제만 하다가 멈추고 이제 공급만 하려고 하냐. 둘 다 같이 해야죠.
아직도 남은 거 있잖아요. 3억 미만, 1억 미만 저런 것들 없애버리고 실거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다 강화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안 팔고 버티는 거 빈집세 같은 거 때려버리고 공시가격 올라간다고 징징대니까 공시가격에 따라서 전세 상한제 만들어서 깡통주택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집값 억제는 금방 되는데 수요 억제 정책은 안 하고 지금 공급만 하고 있어요. 언론들이 난리 개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매매 가격 지수 전반적으로 이때보다는 좀 슬슬 떨어지고 있다. 이제 왜 1억 미만 아파트도 더 올라서 팔아서 내가 차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미 올라버렸으니까. 지금 샀는데 공시가격이 내년에는 1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전에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서 팔리지도 않고 1억 넘어가게 되면은 취득세 때문에 더 안 팔리고 그럴 것들을 우려해서 올라간 것은 주춤되고 있는 거죠. 전세 역시도 이러면서 같이 뛰었다가 슬슬 그냥 이런 때 한 번씩 반짝반짝하고 같이 뛰고 있는 중인 거다.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막 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즉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매물은 오히려 3월 이후 확 늘었는데 5월 이후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유지되고 있는데 약속의 6월에 거래량이 늘지를 않더라. 외지인 매매 거래량 어때요? 외지인들만 잔뜩 사고 있다. 외지인들이 사는 거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투기, 두 번째는 증여성 거래. 증여성 거래도 있고 투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 법인 막 사다가 6.17 맞고 나서 안 사던 것들 법인들이 신나게 팔고 있는 거다. 법인들 보유세 계속 내고 하면서 작살날 수 있는 것들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담합하고 있어요. 다른 단지보다 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붙이지 마세요. 창피해요. 우리 단지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 왜 여기서 이렇게 댓글 달고 있어요? 자, 지금 집값 누가 봐도 이 가격으로 거래 유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팔려는 사람이 좋은 거죠. 한 10년 더 살 사람들은 솔직히 지금 빨리빨리 오르면 안 좋아요. 내가 팔 때 올라야 좋지. 빨리빨리 오르면 세금만 늘어나는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저런 거 붙이고 가격 띄우고 하는 사람들이 뭐다? 팔고 빠지려는 사람들이다. 담합 유도하는 사람들은 투기 수요들이다. 대부분. 뭐요? 담합 논란 천태만상이죠. 시거래가 뭐 계속 정보 공유하고 하면서 암암리에 이런 것들도 지금 담합이라고 생각하고 막아라. 분석원 또 언제 출범되냐? 분석원 출범될 때 저런 거 담합 행위로 해서 막아라. 부동산이 왜 문제예요? 팔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가격에 파는 게 맞는 거지. 오히려 담합에 협력해주고 이런 부동산이 맞다라는 게 불법을 동참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문제라고 말하는 놈이 문제지.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그래서 쭉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뭐 멈췄고 이런 거래 이상하지 않아요? 계단식으로 뛰고 있죠. 한 건씩.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전거래라든가 가격 띄우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상승세가 있다. 이런 상승세들이 위험한 게 뭐예요? 이것도 딱 또 한 건 해가지고 쭉 띄우고 거래 안 되고. 과거 리먼 때든 뭐 IMF 때는 집값보다는 다른 데서 터진 거지만 리먼 때 집값 엄청 띄우다가 이렇게 상승한 데도 이렇게 꼬꾸라졌죠. 그대로 다. 근데 지역에 따라 주기가 다르고 하면서 라이트하우스는 왜 근데 다 떨어진다고 까느냐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주기가 다른데 이렇게 급등시키는 지역들은 항상 막판에 실수요들 끌어들이는 거. 저런 식으로 쭉 올렸다가 쭉 빠진다. 집값 빠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3억 올랐다 2배 뛰었으면 이만큼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입주 적어요?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면서요.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한대는데 광명은 떨어지는데 시흥은 오른대요. 입주도 많아요. 확실한 공급 신호죠. 자, 광명, 시흥인데 여기는 오르고 여긴 떨어져요? 여기는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피스까지 띄우고 있다. 수익률 거래량 모두 증가한대요. 수익률 거래량 증가하는데 임대가 잘 맞춰지냐 오피스에. 오피스는 거주가 아니죠. 수익률이 증가할 이유 없어요. 금리 시중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힘들어서 있던 오피스도 폐업하는 상황에서 무슨 거래량이 증가해요. 뉴욕도 공실률 사상 최고고 일본도 사상 최고고 서울도 지금 10곳 중에 한 곳 비었고 서울 도심 오피스들을 코로나 충격 제대로 받고 있는데 오른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그거를 월세 받으면서 버티는 거죠. 대출 많이 받고서. 근데 월세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작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그걸. 특히 주거시설보다 상가 오피스가 더 위험한 거는 뭐예요? 주거시설은 그래도 전월세 은근히 좀 깎으면 맞춰지는 경우도 많은데 상가 오피스는 그래도 안 맞춰질 때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한 번 깎으면은 계속 그 부담 해야 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결론 뭐예요? 노선 5개 들어온다고 해서 시흥이 10억 찍고 서울 능가하고 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야 되냐? 그만큼 상반기 거품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상반기 거품 심한 지역 보면은 고향 빼고 다 뭐예요? 외곽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중심부가 이제 못 산다. 가격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중심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외곽으로 점점 더 번져가는데 외곽이면 외곽일수록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맨날 위험하다고 말하는 데가 뭐 김포나 평택, 화성, 동두천 이런 데들 왜 계속 경고를 하느냐. 우리는 오르면 안 돼요가 아니에요. 오를만한 여건이 노선 몇 개 들어왔다고 그것도 서울 직접 연결되는 것보단 대부분 다 서부나 남부로 도는 건데 많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더 위험해진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거품은 다 똑같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영상 다 만들었었죠. 모든 거품은 꺼지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이 오를수록 많이 위험하다.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더라.